앞으로는 또 이제 스마트 조선소라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들이 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회사는 그런 AI 분야를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AI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AI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저를 또 오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교육 기회가 많으면은 그 교육의 기회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요즘은 워낙 AI가 일상과도 맞닿아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척척 뭐든 해주는 만능 제주꾼 같은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능동성과 탐구 능력이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산업도시인 우리 울산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시시각각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트렌드는 뭐고 또 우리 울산의 기업과 기관,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인공지능 전문가인 울산과학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권재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정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진보당 소속 박문호 울산 동부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홈플러스 북구점에 이어서 남구점까지 폐점 위기에 몰리면서 시민들 사이에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울산 전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영세 소매업체가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다고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은 대형마트 출점이 오히려 낙수 효과를 가져와서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네. 실제 홈플러스 북구 남구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폐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에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 점포 하나가 문을 닫을 때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와 수많은 협력업체가 일자리를 잃는 데다 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30여 개 영업 중인 입점업체들은 갑작스런 폐점으로 생계 유지 수단을 잃게 됩니다. 네. 또 대형마트의 위치가 동네 거점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주민 불편도 예상되어 곳곳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 두 곳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 접근권, 특히 고령층이나 교통 취약계층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차량으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폐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두 지점은 학교 학생들과 또 오전에는 마트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걸어서 장을 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남구점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암시장이 있고 병원도 많아서 홈플러스 남구점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더 불편이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용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홈플러스 측은 고용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전환 배치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박문호 의원께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홈플러스는 2018년 8월 동기 매점 폐점을 시작으로 폐점이 진행됐는데요. 네. 2022년부터는 폐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부산의 경우 매출이 저조하지 않은데도 개발 이슈에 따라서 많은 점포가 폐점되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게 폐점할 경우에 다른 점포로 순환 배치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폐점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점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봄 홈플러스에서 영남권 점포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 배치 받았는데 홈플러스 스스로 순환 배치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40대, 50대 여성 노동자들로 점포 인근에서 거주하는데 갑자기 다른 구에 있는 먼 점포로 배치되면 현실적으로 다니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 배치는 실제로는
해고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울산시나 정치권 어떤 방식으로 좀 개입하거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쇼핑, 세부 배송 등 소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힘들다면 모르겠지만 사모펀드인 MBK가 인수 후에 폐점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저희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민병덕 신장식 의원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MBK 김병주 회장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홈플러스의 사모펀드의 먹튀 행태로 보고 여러 방안으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정치권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울산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산보다 먼저 폐점이 이루어진 부산의 경우 원래는 새로운 주상복합 등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물도 건축되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울산시도 점포 2개를 폐점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 지역의 주요 거점, 입점 업체들의 생계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 만큼 폐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부도 노사정 대화기구를 즉시 구성해서 사모펀드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주민들이 희생과 불편을 보지 않도록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약속한 대로 직접 투자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홈플러스 살릴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불안과 생계 위기에 놓인 울산 시민들 그리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싸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서울로 상경투쟁을 갈 때 저도 네. 찾아뵙고 응원을 드리는데 정말 많이들 씩씩하십니다. 네. 처음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일하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네. 가족 생계에 보탬을 주러 알바로 온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잘려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한부모 가장도 있고 또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실질적으로 지방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누구보다 일자리가 소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자신들의 일터에서 고용 안정과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고 투기 자본인 사모펀드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씩씩하고 당당하게 투쟁하고 지역과 시민들과 연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홈플러스 폐점이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지게 될 불편 또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하는 부당함이 있는 만큼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일자리는 소중하고 숭고한 것이잖아요. 정가 소식 오늘은 울산 지역에 잇따른 홈플러스 폐점 위기로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울산 지역 주민 그리고 근로자들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 집중 인터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울산의 미래는 늘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만큼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탄탄한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인공지능 전문가 울산과학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권재진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성형 AI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또 활용도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네. AI 에이전트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AI는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AI가 직접 컴퓨터의 파일이나 앱에 접근해서 복잡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 겨울옷을 사려고 하는데 10만 원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AI가 아이의 나이와 취향, 과거 구매 이력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아서 주문까지 해주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과거 데이터까지 가져온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AI 에이전트로 우리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시간 전략일 것 같습니다. 쇼핑의 경우 소비자들이 여러 온라인몰을 비교하면서 최저가를 찾곤 하는데요. 이런 시간이 90% 정도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텐데요.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처방전 받아줘라고 하면 AI가 병원 예약부터 과거 처방 이력까지 확인해서 최적 병원 선택까지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도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줘라고 하면 관련 데이터 수집부터 보고서 작성, 참석자 일정 조율까지 완료해 주니까요. 반복 업무 시간을 70% 정도 절약하고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70%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고 쇼핑 패턴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고 들었는데 챗 GPT에도 쇼핑 기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챗GPT에서 지난 4월부터 정식으로 쇼핑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겨울 패딩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결과에서 직접 비교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40대 남성 출퇴근용 따뜻하고 세련된 패딩 추천해줘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 AI가 체형과 라이프 스타일, 예산까지 고려해서 서너 개의 최적 상품을 카드 형태로 보여줍니다. 네. 특히 이 상품 어디서 가장 싸게 살 수 있으라고 물으면 실시간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쿠폰이나 적립금까지 포함한 최종 가격을 계산해 주는데요. 놓치는 할인 혜택도 방지할 수 있죠. 네. 해외여행 갈 때 패션 좀 선정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또요.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상 제작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내놓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네, 구글이 지난달에 출시한 비오3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텍스트로 설명만 하면 고화질의 1분 이상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음성과 음악, 효과음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예, 구글 제미니를 통해서 1개월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월 약 10개 정도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대공원에서 가족 나들이 하는 따뜻한 영상 만들어줘라고 하면 텍스트로만으로도 고품질 가족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혁신적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홍보 영상 하나 만드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이제는 월 3만 원 정도로 무제한 마케팅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케팅 비용을 90% 절약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 에이전트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고 가정용 로봇으로 가사 부담이 줄어들면 하루에 2-3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AI 쇼핑으로 월 쇼핑 비용을 10 내지 20% 절약할 수 있고 개인이 영상 제작 도구를 활용해서 크리에이터로 부업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울산의 고령화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돌봄 역할을 하게 되면 가족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창작 활동의 민주화로 울산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도 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네, 2-3시간이 절약된다는 건 시간은 돈이니까 돈이 그만큼 절약되는 걸 텐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AI가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기술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생성형 AI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 구조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 변화가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일상과 업무에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울산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라진 기술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쪽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생성형 AI의 최신 변화와 우리 울산의 기업과 기관 또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울산과학대 권재진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울산의 관광의 현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울산 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외구산 옹기마을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군요. 네, 언양읍 고산리에 자리 잡은 옹기마을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30여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요. 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옹기 수요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마침 경상북도 영덕에서 옹기 공장을 하던 옹기 장인인 허덕만 씨가 부산이 가까운 곳을 찾다가 이곳에 와서 땅을 얻었습니다. 네. 한국 한가마의 창시자이기도 한 허덕만 장인은 공장을 짓고 가마를 만들어서 옹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1957년입니다. 보릿고개로 어려운 시기라서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각지의 도공들이 이곳으로 몰려왔는데요. 이에 마을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네, 외구산 옹기마을이 전성기 때 유명세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당시 옹기 산업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네, 외구산 옹기마을은 1950년대부터 옹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천혜의 옹기 장소로 알려지면서 1960, 70년대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 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네. 당시 옹기를 남창역을 통해서 서울로 실어 보내기도 했고요. 미국 등 외국에도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번창하자 1970년대 고산리에서 외고산으로 분동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주민의 세대수가 200여 세대가 넘었습니다. 당시 외고산 옹기마을은 전국 최대 옹기 산지로서 유명세를 펼쳤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모여들었던 건데 외구산 옹기의 우수성 또한 대단하다죠? 네. 예부터 옹기는 통기성과 보온성이 뛰어나서 곡식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였는데요. 운반과 치사 용도로도 사용돼서 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자 문화였습니다. 특히 옹기는 각종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인류의 식생활에서 오랜 학습의 결과인 발효는 단순 저장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효모와 효소를 활용한 풍부한 먹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만큼 과학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의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온기의 우수성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기가 이렇게나 우수하고 훌륭한 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던 온기 산업이 왜 쇠퇴했을까요? 네, 생활의 현대화로 인해서 플라스틱 용기 등 대체 용기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온기 수요가 줄고 온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면서 현재 온기 마을에는 128가구 중 42여 가구만 온기업에 종사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는데요. 그리고 온기 장인들도 선대의 맥을 유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이 빛바랜 온기 마을을 좀 부흥하고 온기 문화를 개성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는 온기 박물관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온기박물관은 2009년 11월에 개관했는데요. 온기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과거 울산에 사는 문화를 재조명하고 또 일상에서 사용했던 온기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개성해서 현대적으로 성화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네. 온기박물관에는 온기의 역사와 생활 문화뿐만 아니라 온기의 맥을 잇는 사람들의 온기의 아름다움도 만나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 온기라든지 온기의 재발견과 관련한 테마가 소개되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온기의 아름다운 코너에는 흙의 기운을 담은 온기의 예술성과 가치를 표현하고 있고요. 온기의 재발견 코너에는 현대적인 미감에 의해서 예술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등 미래 가치가 재조명되어 온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시관의 세계 최대 온기는 5번의 도전 끝에 6번째로 성공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온기는 수직 높이가 223cm, 최대 둘레가 517cm, 무게가 172g으로서 2011년 인정되었습니다. 네. 그 온기에는 정말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데요. 이 온기는 울주의 유명한 콘텐츠이기도 한데 울주에서는 온기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 밖에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온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기의 제작 과정과 쓰임새를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온기의 맥을 잇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작 기술을 교육,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네. 또한 2000년 11월 외고산에 거주하던 온기 장인들 주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온기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온기를 홍보하고 전통산업의 발전과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기축제는 울산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온기축제는 온기맨이라고 하는 좀 톡톡 튀는 그런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치기도 했는데요. 끝으로 온기마을과 온기문화를 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먼저 온기가 관광기념품으로 널리 팔렸으면 합니다. 현재 온기는 부피가 크고 아파트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따라서 부피가 작은 소품이나 그릇 같은 관광기념품용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온기축제가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기 제작과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후세대 장인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네, 전통과 기능을 인정받은 울산 온기가 이제는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이자 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겠죠. 울산 유람 외구산 온기마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울산이 움직이는 이야기. 울산 시사의 중심.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더치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각자 내기 정도로 바뀔 수 있을 텐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모임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각자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사전 안내와 동의를 통해서 참석자 모두 부담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각자 내기 문화는 부서 회식이나 간담회, 소규모 행사, 공동 연수 같은 내부 모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외부 만남 등 모든 비공식 모임에도 적용됩니다. 오는 30일에는 시교육청 1층 책마루 앞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부서장 등이 함께하는 각자 내기 홍보 행사도 열 계획인데요. 전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하반기에는 학교와 산하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각자 내기 문화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를 높이는 본질적인 시작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더치페이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생각돼 왔는데요. 계산대 앞에서 서로 내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미덕인 것처럼 여기던 기성세대의 체면을 차리는 그런 풍토가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연령대에 걸쳐서 사라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구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